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한국에서 극장판 비기닝이 개봉했고 일본에서는 본편 TV 방영이 시작된 신작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 지크악스가 한국에서도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마존 프라임 독점이라 상당히 마음과 지갑이 불편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 작품의 감독 츠루마 키카즈야의 인터뷰가 일본판 뉴타입 5월호에 실려있어서 직접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질문과 답변들이 실려있는데 그 중에서 무척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크악스의 세계가 냉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냉전 시대는 공식적으로 옛날 옛적에 끝난 일이고 그래서 저도 사실 진짜 냉전 시대의 긴장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불확실성과 긴장감이 올라가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냉전에 대해 다루는 건담이 나오는 것은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니메이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지크악스를 통해 펼쳐질 우주세기의 냉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1979년작 기동전사 건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는 메카닉이 등장하는 전쟁물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전범국의 입장에서 전후 처리 과정을 겪은 세대가 가진 나름의 고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담의 아버지 토미노 요시우케 건담은 전쟁을 그리되 전쟁을 미화하고 있지는 않죠. 그가 그려내는 전장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무너져가는 모습으로 가득하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년들은 영웅보다는 그저 생존자에 가까우며 어떤 경우에는 비극의 농도가 너무 짙어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는 정도였죠. 물론 감독 본인의 후회 때문에 결과가 수정된 재장판 같은 경우도 있었고 또 메인 제작진이 달라진 외전 작품에서는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듯한 연출이 등장하거나 전쟁 범죄를 눈감아주는 듯한 멍충한 결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큰 틀로 봤을 때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가 전쟁의 비극적인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사상을 토대로 삼고 있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건담 시리즈의 신작 지크악스의 감독 츠루마키 카즈야는 66년생으로 TV 방영된 퍼스트 건담을 실시간으로 보았고 역습의 샤아가 개봉하던 시절에는 자신이 대학생이었다는 점을 인터뷰에서 언급하며 당시 현실 세계의 팽배해 있었던 냉전 상황의 공포 때문에 언젠가는 핵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청년 시절까지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었던 이 냉전 시대의 공기를 이번 작품을 통해 우주세기에 녹여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끝나고 시간이 흘러 젊은 세대가 지난 전쟁을 잊어갈 때쯤 제작되어 새로운 세대에게 전쟁의 비극을 말했던 작품 기동전사 건담과 같이 신작 건담 애니메이션 지크악스는 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함께 종식된 냉전 시대의 긴장을 냉전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으로 기존 우주세계의 설정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대전을 모티브로 했던 원작을 이번에는 냉전 시대에 맞춰 재해석하는 변화를 통해 새롭게 갱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사에서도 지구연방이 1년 전쟁에 승리한 이후 우주세기 83년 지온잔당이 훔친 핵탄두를 갈겨버리는 사건 이전까지 짧게나마 냉전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긴 있었고 지온이 숨을 죽이고 있는 사이 연방 내부에서 내전이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지구연방과 지온 양강이 직접 충돌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냉전이라기보다는 여러 차례의 대전이 연이어 벌어진다는 느낌이었는데요. 반면 신작 지크악스의 세계에서는 정사와는 달리 1년 전쟁에서 지온이 승리하고 지구연방이 우주에서 철수해버리면서 지온 공국이 이 우주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가 돼버린 정사와는 전혀 다른 시작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에 퍼져있는 스페이스 콜로니들 중에는 지온 편이었던 곳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지구연방 소속이었던 사이드도 아니면 중립지역임을 선포했던 곳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전쟁 후 이 세계의 우주에서는 1년 전쟁 당시 스페이스 콜로니에 독가스를 살포해 수많은 동포를 학살하고 스페이스노이드의 삶의 토대인 콜로니를 무기화해 지구에 떨어뜨리는 만행을 저질렀던
세력이었던 지온이 연방이 사라진 이 우주에서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불안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었을 것이 당연합니다. 또 지온 입장에서도 승전하고 우주를 먹었다고 안심할 수는 없을 텐데요. 일단 지구 연방이 항복하고 우주에서 물러나 본진인 지구에 기어들어가서 앉아있는 것일 뿐 지구 연방이라는 세력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또 지온은 전쟁 후에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었는지 중립 세력이었던 사이드 6를 지온과 별도로 독립된 사이드 국가로 그냥 내버려 두는 등 우주 전체를 통일하거나 하나의 연방체가 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우주 공간에서의 크고 작은 내전이 벌어질 불씨를 안고 있는 형국이 되었으며, 게다가 전쟁 때 탕진한 물자를 충당하기 위해 모빌슈츠를 중립국에 팔아치우기라도 한 것인지 사이드 6의 경찰도 자쿠를 쓰고 불법 도박 격투나 하는 놈들도 다 자쿠를 갖다 쓰는 통에 치안 유지까지 어려운 상태가 되었죠. 심지어 본편에서 나오는 시점은 아무튼 전쟁 중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지온이 멋대로 무력 행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타국에 체포된 공국 파일럿을 빼내기 위해 콜로니에 들어가서 무력 시위를 하는 중에도 본격적인 전투 상태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도 이미 작품에 나왔죠. 자, 그리고 실제 냉전의 역사를 더 살펴보면서 지크학스의 내용에 대해 더 이야기해볼 만한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축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으로 세계가 양분되었지만, 그렇다고 이 양강의 대표들이 직접 전면전에 뛰어들지는 않는 기나긴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는데, 인류가 이 상태로 접어든 데에는 복잡한 역사가 얽혀있지만 아무튼 강력한 두 국가가 직접적으로 전면전에 나서지 않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핵병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전쟁에 나가서 암만 잘 싸워봤자 본국이 핵병기에 노출당하면 한 방에 패망할 수 있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전쟁의 양상은 강대강의 전면전이 아닌 약소국의 대리전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바로 우리가 당사자였던 한국전쟁이 냉전시대 대리전의 가장 대표적인 전쟁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여러 국가가 너도 나도 뛰어들었던 핵무기 개발 경쟁 때문에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핵전쟁의 가능성 또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양상과 함께 냉전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우주개발 경쟁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더 쩌는 로켓을 만들었고 누가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렸는가, 새로 지어진 우주공항에는 누가 어떤 기여를 했고 또 누가 먼저 달에 발자국과 깃발을 남기고 왔는가. 사실 강대국들이 이런 경쟁을 대체 왜 하고 앉아있는 건지 일반인들은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마치 가슴에 국기를 달고 치러지는 스포츠 경기처럼 전장 밖에서 이루어진 첨예한 경쟁은 그저 기술의 첨단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우열을 판가름하는 총성 없는 전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크학스의 세계에서 실제 역사에서 핵개발과 우주개발 경쟁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뉴타입 능력과 사이코뮤 개발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온이 승전한 세계선에서 우주에서 지온과 강대강으로 붙을 만한 세력은 남아있지 않아서 병기 개발에 계속 자원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데다가 1년 전쟁 후반 샤아의 붉은 건담이 일으킨 사이코뮤 폭주 현상, 일명 제크노바의 위험성으로 인해 사이코뮤 사용에 규제가 걸려있는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기체의 전부를 사이코뮤로 제어하는 오메가 사이코뮤가 적용된 주인공 기체 지크학스가 바로 그 증거라고 보는데요. 기체 전체를 사이코뮤로 조종하는 기술은 정사에서는 얼마 전에 제가 다뤘던 티탄즈의 기체 사이코 건담에서 처음 실현되었던 기술인데, 그리프스 전역이 한창이던 우주세기 87년 소형화에 실패해 거대한 사이즈로 만들어진 데다가 파일럿의 두뇌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히는 부작용까지 있는 기체였습니다. 그런데 신작의 세계관에서는 아무래도 이쪽 기술에 더 능숙한 지온이 개발을 해서 그런지 정사보다 2년 빠른 우주세기 85년에 비슷한 기능을 소형화해내는데 성공한 데다가 제크노바의 위험성 때문인지 세이프티 락 기능이 적용되면서 파일럿 세계관은 부작용도 자연스럽게 차단된 기체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싣고 온 샤리아 불의 부대가 여전히 1년 전쟁 때 사용하던 개장된 화이트 베이스, 그러니까 소돈을 그대로 쓰고 있는 점이나 현재까지 공개된 등장 기체들의 정보를 보면 지크학스 하나 말고는 지온이 딱히 신형 기체 개발에 열을 올리거나 방산 산업에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 기체의 오메가 사이코뮤는 냉전 시대의 우주 개발과 같이 전장이 아닌 곳에서도 체제의 우월함을 드러낼 수단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완전히 반대로 사이코뮤의 폭주, 그러니까 이 키라키라로 인해 발생하는 대폭발 제크노바를 연구해서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만 있게 된다면 1년 전쟁의 승패를 갈랐던 모빌 슈츠마저도 그저 재래식 병기로 전락할 것이기에 우주세기식 비대칭 전력 제크노바의 연구를 위해 사이코뮤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치 냉전 시대의 각 열강들이 핵무기를 개발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냉전 시대를 그려나가는 것이 공표된 이 작품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를 일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건담 관련 작품들을 봐온 우리에게 익숙한 전쟁의 모습이 그려지기는 할지 그것도 알 수 없지만, 핵전쟁의 공포 뒤에 얼어붙었던 냉전 시대와 같이 연방과 지온이 직접 격돌하는 것이 아닌 다른 세력을 앞세운 대리전의 형식으로 진행되면서도 세계관의 기저에는 제크노바에 대한 공포가 깔려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자, 열띤 우주대전을 그렸던 우주세기 정사의 초반부 작품들이 사실은 첨예한 냉전이 지속되던 시기에 발표되었듯이 냉전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 지크 악스는 가히 신냉전 시대라고 불릴 만한 복잡한 세계 정세 가운데 공개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냉전의 시점으로 내용이 바뀐 새로운 우주세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평화 속에 살고 있다 확신합니까? 자, 그럼 오늘의 짧은 건프라 썰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 다룬 이야기 지크악스의 주인공 건프라 하이그레이드 지크악스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해 주시고 또 봐요.